안녕하십니까. 현대오토에버 발표하게 된 리서치 1팀 최우진입니다. 기업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 분석입니다. 과거에는 각 그룹 계열사별로 전산실이라고 불리는 계열사 내 IT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 계열사별로 IT 시스템을 제각각 운영하다 보니 이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가 대두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각 그룹은 계열사의 전산실을 하나의 회사로 합해 기존 계열사는 본 사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만들어진 현대차 그룹의 회사가 바로 현대오토에버입니다. 그래서 현대오토에버는 현대차 그룹의 IT 시스템을 관리하는 산업, SI 산업과 ITO 산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SI 산업은 각 계열사의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설계하고 컨설팅하는 산업을 뜻하고, ITO 산업은 앞서 만든 IT 시스템을 운영하고 POC에 추가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보수하는 것들을 통칭합니다. SI 산업과 ITO 산업의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바로 ERP와 MES를 들 수 있습니다. 전사적 자원관리라고도 불리는 ERP는 재무, 인사관리, 제조, 공급망, 서비스, 조달 등 비즈니스의 여러 부문에서 자동화와 프로세스를 지원해 운영 효율성을 높이도록 돕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뜻합니다. MES는 제조 실행 시스템이라고도 불리는데, 원자재에서 완제품까지 제품을 제조하는 프로세스를 모니터링, 추적, 문서화,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입니다. 근래에 들어 이러한 두 시스템을 합쳐 보다 더 효율적인 제조 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바로 스마트 팩토리입니다. 스마트 팩토리는 AI, 로보틱스, IoT, 빅데이터 등 ICT 기술을 기존 생산 공정에 적용한 제조 기술입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SI 산업과 ITO 산업 간의 경계가 흐려지고 통합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를 합쳐 엔터프라이즈 IT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SI 산업과 ITO 산업 규모는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먼저 SI 산업 규모 전망을 살펴보면 2022년 약 396억 달러에서 2032년 약 1492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 14.18% 예상되고 있습니다. ITO 산업 같은 경우 2022년 약 525억 달러에서 2032년 약 1149억 달러까지 산업 규모가 성장할 전망이며, 연평균 성장률 8.2%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SI 산업과 ITO 산업 모두 향후 높은 성장률을 기대할 수 있는 산업군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엔터프라이즈 IT 산업뿐만 아니라 차량 소프트웨어 산업 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 산업은 최근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산업군 중 하나입니다. 먼저 전 세계 차량용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에 대해 살펴보면, 2019년 약 310억 달러였던 차량용 소프트웨어 시장은 2030년 약 830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으로 연평균 성장률 9.4%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승용차 및 LCV 판매량이 2019년 8,900만 대에서 2030년 1억 2천만 대로 연평균 성장률의 1%를 약간 웃돌 것으로 전망되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의 경우 2020년 약 8억 달러였던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17억 달러까지 성장할 전망으로 연평균 성장률 14.8% 예상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는 위의 표와 같이 국내외 전기차 생산 능력을 확대하고 있고, 이를 위해 기존 공장과 신규 공장을 스마트 팩토리화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먼저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원가 절감이 있고, 두 번째로는 ASP, 즉 평균 판매가가 갈수록 높아지면서 공장 가동을 중단했을 때 입는 손해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대차는 스마트 팩토리를 꾸준히 확대 중이며, 그 과정에서 현대차의 스마트 팩토리 내 IT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현대오토에버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뿐만 아니라 2025년까지 전 차량의 SDV 전환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SDV란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를 뜻하는데, 현대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완성체 업체가 SDV 전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SDV에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미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OS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미드웨어 소프트웨어는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와 OS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차 그룹은 올해 말 자율주행 레벨 3 적용 차량 판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대오토에버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상품,
그 예로 미드웨어 소프트웨어의 모빌진, 동사의 순정 내비게이션, 그리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고정밀 지도가 필요하고 이 때문에 해당 상품군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업 분석입니다. 먼저 동사의 매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사 매출은 2023년 3분기 기준 ITO 사업이 48%, SI 사업이 32%, 그리고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이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 내에서는 내비게이션 및 정밀 지도 매출 비중이 80%, 모빌진과 같은 전장 소프트웨어 매출 비중이 20%입니다. 현대오토에버는 2021년 4월 현대 MN소프트와 현대오트론을 합병한 이후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에 진출하였습니다. 이후 오른쪽의 그래프와 같이 차량용 소프트웨어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다음으로 동사의 매출 총이익률입니다. 왼쪽의 그래프를 살펴보시면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문의 매출 총이익률이 타 사업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내비게이션 및 정밀지도 부분과 전장 소프트웨어 부문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매출 총이익률을 산출하기 위해 노력해 보았으나 현재 현대오토에버의 각 부문별 매출 총이익률을 파악하기는 어려웠고 대신 3사 합병 이전 자료를 바탕으로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문의 매출 총이익률을 세부적으로 비교해 보았습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내비게이션 및 정밀 지도의 매출 총이익률보다 전장 소프트웨어 부문의 매출 총이익률이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갈수록 동사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문의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를 감안했을 때 차량용 소프트웨어 매출 증가를 통해 동사 이익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은 2012년 3사 합병 이후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에 진출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업이익률 역시 개선되어 2023년 3분기 기준 영업이익률 6%를 달성하였습니다. 안전성 지표를 살펴보면 유동 비율의 경우 2016년 164.3%에서 2023년 2분기 약 225%까지 증가하는 모습으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부채 비율의 경우 2016년 113.06%에서 2023년 2분기 61%로 꾸준히 감소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동사는 매우 안정적인 재무 상태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사는 2023년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향후 2027년까지 투자 및 채용 목표를 밝힌 바 있습니다. 사측에 따르면 현대오토에버는 2027년까지 최소 9천억 원에서 최대 1조 1천억 원의 투자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 항목을 살펴보면 R&D 및 사업성 투자에 6,300억 원, 경상 투자에 1,500억, 그리고 전략 투자에 최소 1,500억에서 최대 3,5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사는 2023년 6,400명에서 2027년 8,100명까지 채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코스트 플러스 마진 방식, 그러니까 고객사와의 가격 협상에서 원가에 이윤을 추가로 붙이는 방식으로 단가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IT 사업 특성상 사람이 매출을 일으키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연유로 적극적인 R&D 투자와 인력 채용을 통한 산업 전문 인력 충원은 동사의 매출을 증대하고 고부가 가치를 추가로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하게 만듭니다. 투자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현대차 SDV 전환에 따른 수혜가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2025년까지 전 차량을 SDV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호나 EV, 제네시스 GV60, 그랜저 등의 SDV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하였고 24년에는 프리미엄 차종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현대차는 적극적으로 전기차 생산 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사측에 따르면 23년 750만 대, 25년 900만 대, 27년 1000만 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았을 때 현 상황은 동사의 차량용 소프트웨어 매출 규모가 성장하는 시기다 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위표의 과정들을 바탕으로 향후 차량용 소프트웨어 매출을 계산해 보았을 때 2023년 기대 매출액은 6,422억, 2024년 8,432억 원으로 23년 YOY 28%, 24년 YOY 31%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서 동사의 매출 총이익률이 가장 높은 사업부는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문의 매출 증가를 통해 향후 동사의 외형 성장과 이익 개선 역시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현대차그룹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입니다. 해당 자료는 국내 7대 그룹의 총 매출액 대비 각 그룹별 IT 시스템 기업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으로 매출액 비중이 높을수록 해당 그룹에서 IT 시스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본래 국내 SI 및 ITO 산업 시장 규모 대비 현대차 그룹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최선이나 해당 자료를 제공해 드리기 어려운 상황상 다음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에 있는 동사를 살펴보면 현대차 그룹 전체 매출액 대비 동사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0.8%로 7대 재벌 그룹 IT 계열사 중 가장 낮은 비율입니다. 해당 매출액 비중을 만약 7대 그룹 평균이 2.18%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현대오토에버의 매출액이 7조 원 이상을 달성해야 합니다. 이는 비록 지금까지 현대차 그룹이 IT 시스템 투자에 타 그룹에 비해 보수적으로 접근해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만큼 앞으로 현대차 그룹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투자의 여력이 타 그룹에 대비했을 때 더 많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는 동사의 수주 잔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코로나 이후 본격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나서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동사의 수주 잔고는 2020년까지 약 3천억 원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2021년부터 6천억 원대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수주 잔고는 ITO 산업은 포함되지 않은 수치입니다. 그래서 향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따른 추가적인 수주 물량뿐만 아니라 수주 이후 구축한 IT 시스템을 유지, 보수하는 비용 역시 추가로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사의 리스크입니다. 동사의 리스크는 현대차그룹에 대한 지나친 매출 의존도입니다. 동사의 매출은 주로 현대차그룹 계열사를 통해 창출되고 있고 그 비중은 약 90% 정도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계열사 매출이 부진했을 시에 동사의 매출 역시 동반 하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분명한 리스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동사의 밸류에이션입니다. 해당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밸류에이션에 앞서 차량용 소프트웨어 산업 예상 매출액 산출 과정에서 고려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과정에서 채택한 가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현대차 외형 성장을 연 10%로 가정하였습니다. 이는 현대차 그룹의 목표 외형 성장률을 반영한 것으로 23년 750만 대, 24년 825만 대를 생산할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드웨어 소프트웨어인 모빌진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먼저 모비진 클래식의 탑재율을 90%로 가정하였습니다. 모비진 클래식은 자동차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을 돕기 위한 미드웨어 소프트웨어로 현재 판매 중인 대부분의 내연 기관차에 모비진 클래식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모비진 클래식 탑재율을 90%로 가정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모비진 어댑티브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모비진 어댑티브는 자율주행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고성능 반도체에도 대응이 가능한 좀 더 정밀한 미드웨어 소프트웨어로 현재 자율주행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모비진 어댑티브와 자율주행 기능이 포함된 모비진 어댑티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능이 포함되지 않은 모비진 어댑티브의 경우 2023년부터 호나 EV, 제네시스 GV60, G90, 그랜저 등의 시범적으로 SDV 도입을 시작하며 탑재하기 시작하였고 24년부터는 프리미엄 차종에 SDV를 우선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할 예정입니다. 해당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 23년의 경우 SDV 차종 적용 비중을 4%, 24년의 경우 50%를 가정하였습니다. 24년 50% 가정의 기준은 21년과 23년 1분기 현대차 전체 자동차 판매량에서 프리미엄 차종이 차지하는 비율의 평균을 산출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율주행 포함 비중을 23년에는 0%, 24년에는 2%로 가정하였습니다. 이는 23년 말 EV9 모델부터 레벨 3 자율주행을 적용하여 판매 예정인 상황을 반영하기 위함으로 해당 부분은 24년부터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글로벌 내비게이션 탑재율을 23년 60%, 24년 65%로 가정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유럽 ISA 규제와 미국 시장 블루링크 플러스 무료화 정책을 통한 글로벌 내비게이션 탑재율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ISA란 기능형 속도 제한 장치를 뜻하며 블루링크 플러스는 현대차의 텔레매틱스 서비스로 두 가지 모두 내비게이션이 필수적으로 탑재되어야 합니다. 이 때문에 글로벌 내비게이션 탑재율이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였고, 이를 이번 과정을 통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023년 예상 매출액을 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TO 사업입니다. 본래 ITO 사업 매출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4개년 ITO 사업 YOY를 사용하려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역기조 현상으로 23년 3분기 성장률이 하락하게 되어 추정치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이미 올해 3분기 실적까지는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5개년 ITO 사업부 QOQ를 이용하여 4분기 매출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까지의 매출액 누계에 3분기 매출액에 5개년 ITO 사업부 QOQ를 곱한 결과 올해 ITO 사업 예상 매출액은 1조 3,728억 1,356만 3천원이 나왔습니다. SI 사업 역시 ITO 사업과 같은 이유로 4개년 SI 사업 YOY 대신 5개년 SI 사업 QOQ를 이용하여 올해 4분기 매출을 계산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 올해 SI 사업 예상 매출액은 9,544억 6,327만 1,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먼저 모비진 클래식 대당 가격 산출 과정입니다. 모비진 클래식 대당 가격의 경우 22년 모비진 클래식 매출액의 22년 생산량의 90%를 나눠 계산하였고 해당 가격은 16,250원입니다. 이를 토대로 23년 모비진 클래식 예상 매출액의 경우 23년 예상 생산 기대량의 90%에 대당 가격을 곱해 계산하였습니다. 따라서 23년 모비진 클래식 예상 매출액은 1,097억 원입니다. 23년 모비진 어댑티브 예상 매출액의 경우 23년 생산 기대량의 4%에 대당 예상 가격을 곱해 산출하였고 예상 매출액은 60억 원입니다. 내비게이션 대당 가격의 경우 22년 내비게이션 매출액에 22년 생산량의 50%를 나눠 계산하였고 내비게이션 대당 가격은 11만 7천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23년 내비게이션 예상 매출액을 계산하였는데 23년 생산 기대량의 60%에 대당 가격을 곱하여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결과값은 5,265억 원입니다. 이를 모두 종합하였을 때 23년 차량용 소프트웨어 예상 매출액은 6,422억 원입니다. 따라서 각 사업별 예상 매출액을 모두 더했을 때 23년 예상 매출액은 2조 9,694억 7,683만 4천원이 산출되었습니다. 매출 원가의 경우 매출 원가율이 전년과 동일할 것으로 가정하여 23년 예상 매출액에 예상 매출 원가율 89%를 곱해 산정하였고 해당 금액은 2조 6,428억 3,438만 2,260원입니다. 판관비의 경우 동사의 판관 비율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 점을 감안하여 올해 판관 비율을 5%로 가정하였고 23년 예상 매출액의 예상 판관 비율 5%를 곱해 계산한 결과 1,484억 7,384만 1,700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예상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와 판관비를 뺀 23년 예상 영업이익은 1,781억 6,861만 40원입니다. 영업의 손익은 원래 3개년 평균값을 적용하려 했으나 해당 값보다 올해 2분기 영업의 손익이 더 많아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신 올해 2분기 동안 금융수익, 금융비용, 기타 수익, 기타 비용이 거의 균등하게 누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 상반기 영업의 손익의 2배로 가정해 산출하였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을 적용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23년 예상 당기순이익은 1,509억 4,837만 5,727원입니다. 다음으로 24년 예상 매출액입니다. ITO 사업과 SI 사업의 경우 24년부터 본격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매출이 반영되기 시작해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어 각 사업별 4개년 YOY 평균을 적용하여 계산하였습니다. 그 결과 24년 ITO 사업부 예상 매출액은 1조 5,650억 746만 1,820원, SI 사업부 예상 매출액은 1조 594억 5,423만 810원입니다. 차량용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모빌진 클래식 대당 가격은 전년과 동일하게 가정하였고 24년 모빌진 클래식 예상 매출액은 1,207억 원이 나왔습니다.
24년 모빌진 어댑티브 예상 매출액의 경우 자율주행 기능 제외 모빌진 어댑티브와 자율주행 기능이 포함된 모빌진 어댑티브 매출액을 각각 계산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이를 모두 계산했을 때 24년 모빌진 어댑티브 예상 매출액은 957억 원입니다. 내비게이션 대당 가격 역시 모빌진 클래식 가격과 마찬가지로 전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고 24년 내비게이션 예상 매출액은 24년 생산 기대량의 65%의 대당 가격을 곱한 값으로 6,274억 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24년 차량용 소프트웨어 부문 예상 매출액은 8,432억 원입니다. 각 사업부 예상 매출액을 총합한 24년 예상 매출액은 3조 4,676억 6,169만 2,630원이 산출되었고 매출 원가는 24년 예상 매출액에 전년과 같은 매출 원가율을 적용하여 3조 862억 1,890만 6,441원이 나왔습니다. 판관비 역시 작년과 같은 판관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이를 종합한 영업이익은 2,080억 5,970만 1,558원입니다. 영업외 손익은 전년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였고 법인세는 과세표준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이를 종합한 24년 예상 당기순이익은 1,742억 6,342만 6,811원입니다. 23년 예상 EPS는 5,524.25원, 24년 예상 EPS는 6,354.42원이 나왔고 24년 타겟퍼는 26.63배입니다. 이를 종합했을 때 23년 예상 주가는 14만 7,130원, 24년 예상 주가는 16만 9,240원으로 23년 상승 여력 0.3%, 24년 상승 여력 15%입니다. 따라서 23년 투자 의견 홀드, 24년 투자 의견 바이 제시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